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연결된 존재다. 춤추는 두 영혼 37번과 40번 유전자 키의 대화. 두 가지 목소리. 바람은 하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풍과 서풍으로 나눈다. 같은 공기의 움직임이지만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며 마치 전혀 다른 존재처럼 받아들인다. 내 안에도 그런 두 개의 흐름이 있다. 37번과 40번이라는 두 개의 바람. 한쪽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함께하는 기쁨을 속삭인다. 다른 한쪽은 차갑고 단단하며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말한다. 창틀 위에 떨어진 꽃잎을 본다. 어제는 나무에 붙어 있었고 오늘은 바닥에 내려앉아 있다. 하지만 꽃이 가지에 있을 때도 땅이 떨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아름답다. 그것이 37번과 40번이 가르치는 진실이다. 함께하는 것과 홀로 있는 것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나는 37번의 심장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관계 속에서 뛴다. 다른 하나는 40번의 심장으로 깊은 고요 속에서 홀로 쉰다. 이 두 심장은 때로는 다른 리듬을 가지지만 결국 같은 피를 순환시키며 나를 살아가게 한다. 함께하는 삶, 37번 유전자 키의 속삭임. 어머니의 손, 역사는 그 손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이 쓴 이야기는 모든 영웅담보다 길고 모든 전쟁보다 깊다. 37번 유전자 키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을 기억한다. 어제 나는 바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어린 소녀였던 나의 이모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투명한 실이 그들의 손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 실은 보이진 않지만 내 가슴을 감싸는 온기로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37번이 말하는 부드러움이다. 나는 약하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거짓말을 되풀이해왔다. 가부장제의 긴 그림자 아래 여성성은 나약함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에 있다.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바위를 부수는 물방울의 인내이고 추운 겨울을 견디는 씨앗의 끈기이다. 부드러움은 모든 상처를 감싸 안는 삶의 지혜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감싸는 손길, 서로를 돌보는 관계 속에서의 신뢰, 이것이 37번의 선물, 평등이다. 빗방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생명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그러면서도 빗방울은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다. 37번의 선물, 평등이란 이런 것이다. 낮은 곳에서 빛나는 물 웅덩이처럼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이 귀하게 빛나는 세상이다. 평등이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 평등이 실현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홀로서기의 힘, 40번 유전자 키의 명상.
새벽 안개 속을 걷는다. 발자국 소리만이 공기를 가른다. 이 고요 속에서 40번 유전자 키가 깨어난다. 그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고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 단단한 척추, 스스로의 길을 가는 힘이다. 많은 이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마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처럼, 마치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그림자처럼.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별빛 같은 경험이다. 오늘 나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모두가 찬성할 때 혼자 반대하는 것은 성난 파도를 거스르는 작은 배와 같다. 그러나 그 배 안에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평화가 피어났다. 자신의 진실에 충실할 때 찾아오는 고요한 확신. 이것이 40번의 선물 결의이다. 우리는 종종 탈진하곤 한다.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모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눌려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피로감. 그러나 심지어 산도 쉰다. 산은 수백만 년을 거쳐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무게를 견딘다. 나무도 강물도 별빛도 쉰다. 40번 유전자 키는 이 거절의 지혜, 비움의 미학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노을이 질 때 나는 모래 위에 남은 내 발자국을 본다.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흔적이다. 이것이 40번의 CT, 신성한 의지이다.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37번과 40번이 함께 춤출 때. 인생은 다가감과 물러남의 리듬이다. 밀물과 썰물, 함께함과 홀로 있음. 37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차갑고 공허한 고독이 된다. 40번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잃는다. 저녁 무렵 오래된 도서관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서가 사이에서 책을 뽑는 그녀의 손가락이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였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인정했다. 그녀는 내가 때로 홀로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녀가 가끔 포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37번과 40번 유전자 키가 함께 춤을 춘다. 인생은 다가감과 물러남의 끊임없는 파도다. 밀물과 썰물, 수축과 팽창, 함께함과 홀로 있음. 피부가 숨을 쉬듯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듯 마음도 이 리듬을 따른다. 이 리듬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균형을 이룬다. 37번의 따스한 포용 없이는 우리의 삶은 차갑고 의미 없는 고독이 된다. 마치 뼈만 남은 몸처럼. 40번의 경계와 의지 없이는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의 바다에 녹아 사라진다. 마치 소금이 물에 녹듯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들은 거대한 거리를 두고 홀로 빛난다. 각자의 고독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들. 그러나 그 별들과 함께 그리는 별자리가 있다. 이것이 삶의 역설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이면서도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7번과 40번은 이 역설을 품고 있다. 마치 뿌리와 가지처럼
마치 물과 산처럼. 당신의 내면에서 두 에너지가 만날 때 나는 내 그림자를 마주한다. 지나친 의존성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37번의 그림자다. 마치 끈적끈적한 거미줄 같은 집착, 마치 단단한 껍질 같은 기대, 고립에 대한 집착과 소진될 때까지 몰아붙이는 습관, 그것이 40번의 그림자다. 마치 말라가는 강물, 무너지는 절벽, 이 그림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창가에 앉아 묵상한다. 그림자가 내 몸 위에 겹쳐진다. 내 안에 두 에너지가 싸우지 않고 대화하도록 초대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37번의 진실과 나는 혼자여도 완전하다는 40번의 진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마치 하늘과 땅이 지평선에서 만나듯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이것이 37번과 40번이 가르쳐주는 삶의 리듬이다. 그리고 이 리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37번과 40번 유전자 키의 균형.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서 37번과 40번의 에너지도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남성은 40번에, 여성은 37번의 전형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 내면에 이 두 에너지를 모두 품고 있다. 마치 하늘과 땅을 동시에 품은 지평선처럼. 새로운 시대의 남성은 37번의 부드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힘의 표현이다. 새로운 시대의 여성은 40번의 경계와 의지를 당당히 표현한다. 그것은 더 이상 이기심의 표시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애의 표현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을 넘어 우리는 더 통합된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치 꽃과 뿌리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내 안에 37번과 40번이 조용히 대화한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동반자이며 춤 파트너이다. 마치 밤과 낮이 서로를 필요로 하듯이.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홀로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다. 이 두 진실이 하나의 목소리로 합창할 때 인간의 의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연결된 존재가 된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닿으면서도 자신의 여정을 잊지 않는 것처럼.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홀로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고 오직 그 사람만이 깊은 우주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새벽 속으로 들어가서 사건으로 가득한 저녁을 들여다본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느낀다면, 모든 상황은 죽은 사람처럼 그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비록 그는 삶의 중심에 서 있지만.